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스마일 라식 관련해서 나무위키 읽어보기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게 거의 2년 지난 거. 맞아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또 하나 좋아하는 렌즈 삽입술을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앞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ICL 렌즈 삽입술. 안내 렌즈 삽입술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렌즈를 홍채 뒤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시력 교정술의 일종으로 고도 근시 및 난시를 교정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도수는 고도 근시만 교정하는 건 아니고 교정하는 양이 이제 폭이 더 넓죠. 도수가 낮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폭이 넓은 거지 고도 근시만에 국한된 수술 방법은 아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퇴행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나 장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수술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 지적된다. 수술 비용이 비싼 거는 맞고 장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는 조금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것이, 되게 우리가 특정 수술, 새로운 신기술이 생겼을 때 10년 정도를 보면 장기 경과를 봤다고 판단하거든요. 수술 방법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년이 넘도록 봐왔으니까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는 이건 예전에 아마 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수술 과정은 수술 준비, 안구 고정, 각막 주변부 절개, 렌즈 삽입, 홍채 뒤 위치, 수술 마무리,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각막 주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통해서 렌즈를 눈 속으로 위치를 시키고 그거를 홍채 뒤에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방식의 수술이거든요. 각막 절개하는 크기는 조금 크게 하는 사람들은 3mm에서 3.5mm까지, 클수록 넣기는 쉽지만 각막에 절개를 많이 가하면 외상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해지고 난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절개 크기는 지금은 한 2.8mm에서 6m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채 뒤쪽에 렌즈를 넣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건 근데 옳은 얘기는 아니다. 홍채 뒤쪽 공간이 아니라 전방의 깊이예요. 후방 렌즈를 넣었을 때 홍채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부작용들의 빈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스마일도 그랬었는데, 보통 수술 시간은 뭐 30-40분 정도 걸리지만 숙련도에 따라서 양한 기준 10분 이내에 끝날 수도 있으며, 맞습니다. 이게 저같이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한눈에 거의 한 3-4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두 눈 합쳐서 10분이 채 안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수술도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됐죠. 제거 시 난시 유발. 렌즈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거 시의 절개량은 삽입 시보다 많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렌즈를 뺄 때도 절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콜라머라고 해서 굉장히 소프트해요.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보다 아마 조금 더 무를 수 있어요. 굉장히 물렁물렁한 재질이기 때문에 렌즈를 그냥 포셉으로 딱 집어가지고 쭉 당기면 절개할 때 2.6mm나 2.8mm보다 작은 2.2mm 정도의 절개창으로도 쉽게 빠져나오거든요. 렌즈를 제거하는 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렌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막의 절개를 더 많이 한다고 난시가 막 유발되거나 그런 일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 중에 세 번째가 재수술 위험. 렌즈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거나 해서 다시 수술해야 하는 불상사적 적재하는데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전방 렌즈 얘기죠. 후방 렌즈는 렌즈가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물론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도수가 좀 안 맞거나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초창기에는 지금보다는 빈도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렌즈 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OCT 검사를 통해서 각막 내부의 구조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 사이즈 때문에 렌즈를 교체하게 되는 경우는 ICL 렌즈 삽입 수술에서 굉장히 드물어졌다. 제거하다가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럼요. 눈을 다치면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거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제거를 하는 거는 백내장이 생길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경험의 문제인 건데, 제거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근데 제거술을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은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다른 어떤 렌즈보다 ICL 렌즈를 제거하는 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술 후 문제가 없는지 1시간가량 계속 확인하며 한쪽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할 때 다른 쪽을 수술한다. 이것도 지금은 이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정말 예측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만큼 교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지 확신이 없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교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ICL 렌즈 수술은 양쪽 눈을 바로 연달아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격한 운동, 농구나 축구는 1, 2개월 정도 피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저는 한 1, 2주일 지나면 이런 운동도 허락을 해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웨이트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ICL을 해도 웨이트는 그날 밤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농구나 축구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운동, 이런 운동들도 일주일이 지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헤딩하다가 막 눈에 공이 맞거나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면 조심을 한 달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뭐 일주일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스마트폰 안 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음날 보이는 시력의 질은 스마일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그 다음 날부터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얘기예요. 렌즈 삽입술에 관한 팁 칸이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한테 고려한다면 꼭 생각해 두면 좋겠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인데? 팁?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의사가 검사의 결과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렌즈 삽입 수술이 유리한 경우에 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알고 있자면 뭐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시피 안경이 두껍거나 고도근시가 있으면 렌즈 삽입으로 진행되는 게 안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막 수술이 상대적으로 렌즈 삽입 수술보다는 건조증을 더 많이 오랫동안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심할 경우에는 도수가 낮아도 렌즈 삽입 수술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각막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얇거나 모양이 대칭적이지가 않고 약간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렌즈 삽입 수술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수술이 나한테 더 잘 맞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그런 얘기 드린 심한 건조증이나 심한 근시나 심한 난시의 경우에는 렌즈 삽입 수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상담받으러 오시면 조금 더 얘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보호 안대를 끼는 게 좋다는 것도 역시 외상에 대한 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끼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도 렌즈 삽입을 한 사람들은 아토피 있는 사람들처럼 막 눈을 세게 비비거나 누르는 습관은 절대 버리시라고 얘기를 해요. ICL 렌즈가 수정체와 거리가 0.5mm, 1mm가 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눈을 압박하면 이 렌즈가 수정체에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압박하면 각막 내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전방이 좁은 사람들은 조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고 한 달, 일주일 이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가끔씩은 눈을 이렇게 만질 수 있죠. 이 정도에 비비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강하게 압박하거나 비비는 거를 예를 들면 매일매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비비는 습관은 렌즈 삽입 수술한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맞는 얘기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좀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ICL 렌즈 삽입 수술은 그 효과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 동안 충분히 검증된 수술, 안전한 수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잘 검증된 병원에서 좋은 검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환자와 의사가 협의를 잘해서 수술을 잘하고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 그런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토대로 안과 의상 버전으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한번 좀, 제가 얘기한 걸로 한번 고쳐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 내용들이 조금 올드 패션인 것 같아요.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